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하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아침에 잠정 실적 확인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장 출발할 때 약간 눈치 보기를 하다가 어제까지 현물 많이 매수하다가 오늘은 선물 매수로 돌아서면서 대형주들을 전반적으로 포트로 지금 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 말 필요 없이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확인해야 하니까 앵커 브리핑으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증권사들의 수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제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시장에서 예상했던 평균적인 컨센서스는 매출은 한 89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6조 원대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수치조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150%가 늘어난 수치일 것이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오늘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잠정치를 발표하니까 매출이 93조 원, 영업이익이 딱 20조 원 나왔다라고 수치를 내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숫자들은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조금 수정되겠지만 어쨌든 20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고요. 하나의 회사가 분기에 영업이익 20조 원 기록한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역시 대장 형님 삼성전자가 이런 역사적인 또 기록을 하나 세워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전반적인 실적 연 단위로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지금 영업이익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맥쿼리에서 얼마 전에 1월 6일 날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또다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 여기 보이시죠? 24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2028년까지 메모리 부족 현상은 이어질 것인데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모리의 가격, D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포함해서 낸드까지 지금 그런 경향이 앞으로 계속 한 1, 2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그에 따른 속도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올해 작년이죠. 2025년 잠정치를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매출이 2025년에 332조 8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14만 원, 오늘 주가가 14만 원대에 유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14만 원대 기준으로 PER이랑 PBR을 계산을 해봤더니 PER이 지금 27.8배 정도 되고 PBR이 한 2.49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내년에 이 영업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100조 원대로 그냥 점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쿼리에서는요. 자, 예상을 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덜 나왔지만 그래도 내년에 이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생각을 해보면 150조 연 단위의 연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4로 나누어만 봐도 분기별로 한 37조 원대가 나와야 된다. 어쨌든 분기별로 30조 원대가 나와야 이 정도의 이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PER과 PBR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7.9배, 1.4배로 떨어질 거고 2027년에는 더 떨어진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200조 원대로 올라갈 거고 PBR이 5.6배, PBR은 1.1배까지 내려간다라고 지금 미리 사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제 올해부터는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1월 초부터 올라가기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이게 기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맥쿼리를 포함하여 많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죠. 자,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 건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올해의 이런 실적 성장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를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맥쿼리가 좋은 평가를 해줬던 것은 어쨌든 뭐 메모리 쪽에, D램 쪽에 관련된 실적 성장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삼성전자의 가장 골칫덩이였던 것이 바로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 흑자 내는 것들을 까먹고 있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흑자로 전환하는 게 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징후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와 최신 2나노칩 위탁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에서 이 CES에서 지금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CEO를 아몬 CEO를 만났나 봐요. 거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삼성과의 이런 파운드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했는데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실제로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뭐 상용화를 위해서 설계 작업도 거의 마친 상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파운드리로 다시 컴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러니까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전까지는 굉장히 미운 오리새끼였는데 작년에 테슬라 수주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애플 수주도 받았잖아요. 파운드리 쪽에 점점점 이제 테슬라를 문을 열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파운드리 계약들이 속속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퀄컴이 실제로 TSMC에서 삼성전자로 컴백을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적자를 기록하던 파운드리 부분이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들은요. 이 외에도 삼성전자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어제 또 CES에서 엔비디아의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의 프라이빗관을 직접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시간 동안 방문을 하고 관람을 하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뭐 HBM4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계속 지금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깐부 회동도 하고 뭐 최근에 정의선 회장과 또 이야기 나누면서 현대차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HBM4 공급이 본격화된다면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요. 뭐 정의선 회장 얘기했지만 정의선 회장도 삼성 쪽에 전시관을 방문을 하면서 로봇 청소기 보니까 우리 현대차랑 좀 콜라보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또 삼성에 계속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어제 또 뉴스가 나왔죠. 2.5조 원, 2조 5천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물론 뭐 임직원들의 주식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죠. 성과 보상해주겠다.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이제 올해 4월 마지막 납부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삼성전자 주가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해야 이제 상속세도 다 해결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고 지배구조 개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선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힘낼 수 있을지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